장난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요. 초등학교 놀이 중 발생한 사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대처 방법은? 2024년 8월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복도. 쉬는 시간, 평소에도 서로 친했던 두 학생이 장난을 주고받으며 놀던 중 뜻밖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아이는 격투기 흉내를 내며 장난을 쳤고 피해 학생은 몸을 피하려다 그만 팔꿈치에 얼굴을 맞고 사물함에 부딪히며 눈밑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응급처치, 그러나 사태는 점점 커졌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교사는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설마 이게 학폭? 억울한 학부모의 탄원도 무용지물. 가해 학생의 부모님은 정중히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의결했고 가해 학생에게 학교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나오세요. 그 일이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에게 폭행죄 신고가 접수되었고 조사차 출석하라는 것. 부모는 금방 끝날 조사라는 말에 안심했지만 경찰서에서 느낀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년보호송치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재판 소환장까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소년재판부로부터 재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는 결국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보조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개 시 결정을 내리며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처분까지 취소되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발적 사고와 학교폭력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의도 없는 장난 중 벌어진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사이의 단순 놀이도 학폭으로 오인되기 쉬운 현실입니다.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교훈입니다. 학교폭력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뒤집을 수 있다. 형사 절차는 소년보호라는 이름 아래 예상보다 무겁게 흘러갈 수 있다. 장난도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시대, 정확한 대응이 중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서 더 많은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사례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감 꼼꼼샘이었습니다. 아디오스.